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정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두 자릿수대, 즉 1일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대로라면 추석 전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좀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뭐 네. 저는 감소를 할 것 같고요.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일단 봐서도 알겠지만 예. 그 뭐 저녁에도 그렇고 심지어 낮에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으세요. 예. 그게 결국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그 걱정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석 연휴에 그렇죠. 예. 이제 활동량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이 숫자를 많이 줄여서 두 자릿수, 그러니까 뭐 90명대, 80명대 더 낮게는 그 밑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 상에서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위중 환자가 너무 많게 되면 그 병상에서 굉장한 부담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사망자로 늘어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숫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56명으로 예. 어제보다는 조금 늘어난 추세이긴 맞아요.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걸 뭐 다시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네.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좀 숫자를 봐야 되겠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저런 숫자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산발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늘어난 숫자가 지금 전체 확진자 숫자 중에 한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추후에 이제 통제가 다시 안 되면 추가적으로 광화문 사태나 뭐 신천지 같은 사태에 또 다른 감염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발적인 것들이 잘 통제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추석 연휴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네. 예. 걱정입니다. 9일 0시 기준 이제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 156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앞서 잠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집단 감염 문제 8월 초와 비교해 보면 네. 5배가 증가했다고 네. 하는군요. 이런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우려가 된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네. 친구들과 몇 명 만난 그런 소모임 같은 것도 결국 경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시면 알겠지만 낮에도 카페 같은 데는 갈 수 없고 또 네. 식당이나 이런 데들도 영업 시간이 이제 길어야 9시까지 됐기 때문에 모임을 이제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게 저렇게 숫자가 8월 초보다 그 5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걸 보였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거를 계속 그 낮출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풍선 효과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스스로 집단 감염이 늘어나지 않도록 모임을 하지만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밖에서는 잘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시다가 안에 들어와서 뭐 친구 만난다고 뭐 우리 마스크 벗고 얘기하자 뭐 편하게 불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 모임 자체를 정부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계속 늘어난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이 집단 감염이 추가적으로 이제 뭐 5배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소모임을 자제를 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요즘에는 뭐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회의도 많이 하시는 언택트, 줌, 뭐 다른 화상 회의를 통해서 만나고 정말로 줄여야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등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좀 여유롭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제 9시로 영업 시간이 제한이 되고 네. 뭐 커피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갈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러다 보니까 한강공원을 많이 또 이용하게 되는 그런 또 네. 효과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서울 한강공원의 한 확진자가 편의점을 다녀가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공원을 출입을 통제하기로 네. 했습니다. 어제 결정됐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야외 제재 자체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같은 보건 전문가 입장에서는 예. 야외는 가급적이면 열어두는 게 좋은 게 아. 지금 모든 곳을 통제해버리면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또 다른 은밀한 지역에서 또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또 다른 풍선 이게 풍선 효과를 효과처럼 계속 유지하게 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서울 시내에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2.5단계 거리를 유지하면서 9시까지밖에 이제 영업을 못 하니까 그렇죠. 뭐 음주를 더 하시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더 만나야 되는 분들은 탁 트인 공간에 가는데 그 공간에서 탁 트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시 모임을 갖기 때문에 예. 실내랑 유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어제죠. 이제 편의점 9월 1일 발생한 거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이분이 4분 정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가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분이 이제 확진이 됐고 또 다른 분한테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밀접 접촉자나 또 그 안에 거리두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뭐 저렇다면 한강 공원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저렇게 칼을 빼들었는데 네. 저는 여기서부터 좀 의견이 좀 다르는 게 과연 저런 데까지 모두 다 이제 야외 또 다른 이제 뭐 서울 한강 말고도 예. 다른 데 공원 지역이나 강변 지역을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밀집 지역으로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임에 대한 어떤 통제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실내 체육 시설도 지금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야외에서 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딩하다가 자전거 타다가 또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뭐 최근에 이제 다른 예지만 대전 같은 경우도 이런 데가 많다고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PC방 업체들이 예. 지금 한 2달 연속 거의 뭐 영업을 못하는 상태로 되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대전 지역에서는 PC방에서 하나도 나오질 않은 상황인데 하나도 안 나온 상황임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단속이 되느냐. 여기처럼 이렇게 일실로 해서 모두 다 컴퓨터만 예. 보고 말없이 게임하다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들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그렇죠. 있어서 네. 정부가 과연 이 일방향적으로 물론 뭐 어렵습니다. 모든 걸 핀셋으로 다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단속을 하면서 국민들이 순응할 수 있게 하는 게 코로나도 좀 지키고 경제도 지키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좀 다른 얘기로 전환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8일부터 이제 전 국민 1,900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시작됐습니다. 네. 뭐 이 얘기인즉슨 저희가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을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네. 이제 가을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와 독감에 나타나는 증상만 놓고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올해는 더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예방 접종이 막연하지만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도 들고요. 네. 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방 접종이 이건 이제 통상 매 하는 겁니다. 매 하고 특히 이제 11월부터는 독감이 조금씩 슬슬 우리말로 이제 돌기 시작하는 상황인데요.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임신부, 어른신까지 네. 무료 접종, 그러니까 1,900만 명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요. 이게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65세 이상만 했는데 이번엔 62세 이상으로 좀 두텁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13세에서 18세는 안 했는데 무료를 이번에는 무료를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이 막을 수 있는 거라고 통상 뭐 3가라고 하는데 3가지를 막을 수 있는 거를 4가지를 막을 수 있는 걸로 해서 4가로 해서 네.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첫째 이 코로나와 독감에 걸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증상과 또 의사 선생님이 봐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 만약에 걸리신다 그러면 대부분이 코로나로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병원에 또 가서 똑같은 코로나 환자처럼 우리도 취급을 당해야 되고 의사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료 시스템에 부담도 그럴 수도 되고 있겠군요. 우리도 공포스럽게 되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증상만 갖고는 검사하기 전까지는 가족도 멀리 해야 되고 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불안하죠.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 이 독감 예방 접종을 1,900만 정도 군집 효과가 있는 정도 맞아서 코로나로부터 좀 분리시켜서 코로나는 지금 백신이 없기 때문에 네. 코로나 환자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그 이른바 투인데믹스를 막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독감을 지금 현재 이제 1,900만 명한테 맞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5천만 명이니까 37%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통상 예방 접종 효과가 있으려면은 뭐 50%, 50% 60%를 예. 맞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좀 다른 게 코로나는 이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2, 3 정도 높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보통 2 미만이기 때문에 이 맞아주는 뭐 복잡한 얘기인데 R 위에 R-1이라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 숫자를 넣으면 하여튼 50% 밑에 정도만 전체 국민이 맞아줘도 군집 면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있다. 다만 다 맞아주면 좋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헷갈리게 하지 않도록 의사 선생님이 하고 본인의 건강을 맞출 수 있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도스 전체 물량이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지금 다 맞으시려고 해도 다 맞을 수는 전 없는 국민을 상황입니다. 네, 맞을 수가 없네요. 네, 수량만 본다면.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혹시라도 모든 국민이 가서 맞으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인들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시는 어린이 청소년 그 노약자분들을 먼저 맞게 하시고 네. 성인들은 여유롭게 굳이 이제 선택해서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언제만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독감 예방 접종 좀 빨리 맞는 게 좋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방송에서도. 그러면 저희 그렇습니다. 같은 성인은 언제 맞으면 되는 건가요? 통상 이제 10월 말 전까지는 맞으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저 무료 접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8일부터죠. 8일부터 맞고 또 임신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블에 보시면 75세 이상 예를 들면 10월 13일부터 70세부터는 20일, 그다음에 60세는 27일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보건소나 이런 데 전화를 해보시고 또 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마도 뭐 지금 꼭 우리 앵커님 맞으셔야 된다고 하면 10월 말 정도에서 중순 사이에 예. 전화를 의원에 해보시면 통상 이 삼가라고 하죠. 삼가는 예. 10,000원에서 20,000원 이게 의원마다 다릅니다. 접종비가. 그리고 이제 사가는 한 20,000원, 40,000원 하시니까 그때 가서 맞으시면 10월 돼요. 중순에서 10월 말. 말 정도. 아. 예. 지금 배려를 하면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맞되 성인도 10월 말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맞는 게 네. 예방 차원에서. 11월을 위해서 이 항체가 생성하는 기간이 4주 정도 걸린다고 하죠. 예, 통상 뭐 2주에서 4주 얘기하고요. 아직도 안 맞은 사람은 2회 접종을 권합니다. 1회 접종을 한 다음에 4주 이후에 1회 접종을 하고 그럼 이제 2번 접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항체가 한 2주 적어도 2주 정도면 이제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약자나 유아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격을 두고 2차례 맞아도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맞았던 분들은 이번에 한 번만 맞으시면 되고요. 네. 첫 접종하는 어린아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늘 맞았으면 네. 4주 뒤에 네. 한 번 더 맞으시는 걸 권유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야당이죠, 이 국민의힘에서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항체 보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 표본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자 이런 주장을 지금 제기를 했는데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이 된 분들이 지금 2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체 5천만 명 중에 2만 명이니까 2,500명 중에 지금 한 분이 코로나를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지금 그거 갖고는 전체 국민들이 몸에 실제로 항체가 얼마나 형성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무증상자가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된 다음에 나가버리고 본인은 검사를 안 받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전 네.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체 검사를 대부분 했고요. 그래서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많게는 뭐 20% 이상, 그리고 인도 붐바이 같은 그 못 사는 지역에서는 57%가 항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지금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돌았었고 또 서울 수도권도 돌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얼마나 항체가 형성되는지를 봐야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알 수 있고 추후에 또 백신 접종할 때도 이게 활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코로나만 검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현재 지나간 다음에 몸에 항체가 얼마인지가 형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지금 WHO에서도 전 세계 항체 보유율이 뭐 10% 미만이다 하지만 나라별로는 좀 다르기 네네. 때문에 우리나라도 항체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향후에 이제 백신을 맞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뭐 물론 뭐 바쁘시겠지만 네. 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빠도 네. 해야 되는 거 해야죠. 아닌가요? 이렇게 예. 미중한 시기인데 야당의 제안이라고 그렇죠. 해서 이거를 그냥 묵살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뭐 여야를 떠나서 도입을 해야 되겠죠. 예. 최근에 또 유럽에서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또 2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게 코로나가 2차, 뭐 3차라는 의미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없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간에는 뭐 1차 다음에 그다음에 세컨드 웨이브다, 그다음 third 웨이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뭐 벌써 이제 3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네. 코로나에 걸리고 있고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90만 명입니다. 1918년 그 이른바 그 스페니시 플루, 스페인 독감 이후에 이렇게 늘어나서 끈질기게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는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 수많은 중국같이 완전히 셧다운하는 나라가 아니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2차 웨이브가 당연히 이제 맞고요. 특히 이제 이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갑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바이러스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활동성이 이제 당연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렇죠. 겨울에는 바이러스 자체가 활동량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백신이 올 가을과 겨울에 우리 손에 쥐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제 거리두기가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강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코로나 이외에 지금 우리가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그 독감 예방 예. 백신을 철저히 맞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닥칠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럽에서의 그 이른바 세컨드 웨이브 2차 이 파고도 우리나라가 분명히 참조할 만한 게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